사무총장님 큰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현근택 변호사는 왜 그거 맡았냐고 나한테 뭐라 하던데. 사실 당연히 사무총장이면 삼력 매우 하니까. 높은 그렇죠. 자리긴 굉장히 한데. 중요한 네.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준석 대표님 또 위원장님이죠. 또 천하람 위원장님 어떻게 좀 잘 호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신당 창당. 뭐 네. 훌륭한 분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당원 사이트를 이제 개설 네. 어제 12시에 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33,000명이 엄청나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아마 12시를 지나면 35,000명을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이게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건데요. 예. 대부분 다 자발적이고요. 종이당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와서 저 가짜가 아닌 거죠 다. 다 진짜죠. 예, 전부 본인 인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처음에 그 뭐 지지 그룹 모았을 때는 몇 명 모았었죠 그때? 그때 6만 명이 넘었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때 당원으로 하는 당원으로 건 가입하는 예, 거니까. 구글 폼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형성하겠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구글 폼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입당을 직접 하고 그다음에 당비 약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분들 수준을 넘을 것 같아요. 최소 6만 예. 명은 넘을 것이다. 예, 예,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그 당원 탈당 그 게시판을 없애버렸다 네. 그래가지고 탈당 못하게 하려고. 탈당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글쎄요, 나는 뭐 시기가 공교롭게 그렇게 아니 되는 근데 게 입당할 때 거기 난 예.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도 나한테 입당하라고 보내고 여기 예. 사무총장도 나한테 입당하라고 보내는데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예. 거기서 국민의힘 탈당이 바로 가능하게 돼 있다며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입당만 가능하게 돼 있고요. 탈당은 팩스로 다 보내셔야 되고. 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안 되면은 지금 예. 팩스로 보내게. 예, 예. 그렇게 소문이었네요. 저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탈당과 동시에 입당이 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프로그램 설계는 가능한데 그게 이제 뭐 선거법상 약간 문제될 수 예, 있다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탈당 못하게 하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폐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 않을까요? 보도는 됐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네. 정말 김철근 우리 총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근심살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력을 보강한 살입니까? 체력을 보강한 근심살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근심 제가 많았잖아요 좀. 그 작년에 근심 되게 많았잖아요. 방송 볼 때마다 살이 계속 빠지지 저 형님은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 반반입니까? 아닙니다. 아 체력살입니까? 예, 그 요즘 원래는 새벽에 한강변에 1시간 뛰고 1시간 걷고 하는 운동을 쭉 해왔는데요. 와, 요즘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 신당 관련 회의를 합니다. 와, 뛸 시간이 없어서 예. 요즘은 저녁 시간에 조금 이른 시간에 대단하십니다. 어제도 뛰었습니다. 예, 너무 한강변에서 건강해 보이십니다. 뜁니다. 예. 너무 건강해 보이십니다. 우리 현근택 네. 원장 준비 잘 돼가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1시에 출판 기념회예요.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일요일 몇 시에 어디서 합니까?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이고 1시고 TLI 아트센터라고 네. 성남시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네. 주차는 성남시청이 무료로 가능하고 예.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님, 뭐 정청래 의원, 김영민 의원, 이재정 의원 이런 분들 오시니까요. 많이 좀 와서 좀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은 이제 쭉쭉쭉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송 가능합니까? 원래는 11일까지잖아요. 네. 90일 전까지인데 이게 고정하는 거 아니면 네. 그냥 가끔 나가는 건 돼요. 가끔 유튜브는 나가서 상관없고. 유튜브도 방송 상관없죠. 나가서 네. 뭐 지역구 얘기나 선거 얘기 안 하면 상관없어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란 게 대선 끝나자마자 그 전에는 이제 YTN에 일주일에 2번씩 나왔거든요. 네. 대선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더라고 개편한다고. 한마디로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난주부터 갑자기 저녁에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 밤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갑자기 선거 대선 끝나고 나오지 말라 그러더니 갑자기 나온다. 그러더니 예. 나보고 그런 거예요. 왜 그동안 안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불러줘야 나오죠. 갑자기 불렀어. 그리고 아니 선거 앞두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상관없대. 아마 또 11일이 YTN 되면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11일부터 이제 아주 될 만한 사람들은 잘 안 부릅니다. 그게 뭔 소리야? 죄송해요. 아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 아유, YTN 진짜 판단 미스인데 아직 우리 현근택 YTN의 신관계자 아니에요? 신관계자? YTN의 신관계자. 아니, 부원장님을 아주 그냥 헛수로 봤나? 사실은 방송국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11일부터는 사실
법적 제한은 아닌데 그렇죠. 방송에 불러서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렇죠. 하는데 아마 많이 좀 출연 좀 해주시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많이 출연하라는 거. 어째 지역구는 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성남 중원구잖아요. 예. 유영찬 의원 지역구고 지금 유영찬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 원칙과 상식의 멤버이기도 하고 또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에서도 말이 많아요. 뭐 경선을 한다는 둥 안 나가고 아니면 네. 뭐 나갈 거라는 둥 뭐 얘기 많다 보니까 저보다는 아마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쪽에 핵심 파이프라인을 다 지금 지금 예, 파이프라인 딱 되고 있으니까 우리 더 잘할 김철은 사무총이 돼가지고 예. 이낙연 신당은 만들자 말자 합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만들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만들긴 만들겠죠. 예,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이렇게 뭐 해오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속도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다 알면서 좀 얘기 좀 해줘.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음 네. 주쯤에 그러니까. 뭔가 뭐 탈당 선언이나 아니면 뭐 네. 그다음에 뭐 발기인 대회나 네. 이런 것은 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당장 현역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을 할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상황 같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개혁신당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 하루 만에 2만 명을 넘겼고 네. 오늘 지금 3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그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을 경우 시도당 창당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8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이 가능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시도당 창당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개혁신당 있습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겠습니다. 이낙연 신당하고 합당하는 얘기했는데 또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 물밑 접촉은 합니까? 네. 이낙연 쪽하고? 그러니까 여러 통로로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저도 호남 출신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있었고 민주당에서 20년 있었던 네. 그래서 옛날 이제 민주당 활동했던 분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 윤영찬 의원은 기자 때부터 제가 알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소통은 가능한 관계죠. 아, 그래서 그럼 뭐 유영찬 의원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게 제일 알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지금 뭐 바로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입니다. 쌍특검법 거부권 대통령 제가가 떨어졌는 상황인데 일단 총선용 여론 조작으로 만든 아주 악법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국은 특검법이 이제 거부권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리 현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예상되던 네. 바고요. 뭐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이제 송부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9일 전에 재의결을 해달라, 표결을 해달라 이런 어떤 희망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뭐 시간을 끌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김건희 특검은 부인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50억 클럽은 본인에 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본인과 부인에 대한 특검 법안에서 거부한 게 맞느냐 이해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건 법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판사도 자기 사건이나 자기 가족 사건, 친척 사건 못 하거든요. 네. 친척 깊이 회피하게 돼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안 맞다라고 말이 해서 맞지 않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했던 일이다. 결혼 전에 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 동안 2년간 탈탈 검찰이 털었는데 기소도 못했고 소환도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하고 야당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건이잖아요. 저는 계속 방송에서 이런 얘기 네. 했어요.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 빨리 털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탄핵이 됐는데 네. 탄핵 전해 2015년 말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권력 순위가 나옵니다.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예,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됐던 사람이 조홍천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관천 당시 행정관이었고. 그렇죠. 만에 하나 그때 그 문건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그 뭔가 대책을 세웠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까지 이어졌겠습니까? 아. 예? 저는 이게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이지만 네.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명품 백 받는 거. 디올.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화장품 등등 그쵸?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이 나와 있고 영상이 나와 있는 건데 저는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털었어야 된다. 미리 털자. 지금이라도 수용해야 된다. 늦었지만 지금을 털어야 돼. 예, 수용하는 게 맞지. 만약에 지금 이게 어차피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됐죠. 행사돼서 네.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네. 국회가 이걸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계속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왜? 선거 앞두고 이거 엄청난 호재인데 네. 어찌되면 호재 아니겠어요? 이미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당이 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본회의에 내보내서 김건희 방탄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목에 이른바 그 엄청난 위협을 받고 병원에 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요? 예, 이재명 네. 대표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당 프레임이 있을 건데 네. 이재명 대표 방탄당 프레임과 김건희 여사 방탄당 프레임의 대결 구도가 되면 그런 구도를 되는 게 여당한테 매우 불리한데도 그렇게 그렇죠. 한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 끌 거라 얘기를 했었는데 폭망각입니다. 폭망각. 끌 거라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권한쟁의 얘기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언제까지 끌 수 있습니까? 뭐 정해진 건 없죠. 아, 그러면 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예전에 사례를 보면 뭐 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경우도 있고 예. 바로 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 지금 뭐 총선 시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수사가 제대로 하고 빨리 뭐 무혐의 처리를 했든가 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될 일도 없잖아요. 무혐의 처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절차 내에서 항고를 재항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현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1년 반 이상 됐지만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 거라서 그리고 뭐 원래 아니 그럼 여당 추천 받으면은 여당 추천한 사람 하면은 대통령 가까운 사람 추천할 텐데 그 사람이 추천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검찰이랑 예. 똑같죠. 문제가 그리고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총선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벌써 이 특검 하자는 얘기는 나온 지는 한 2년 됐고 네. 해온 지도 벌써 8개월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합의했으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1월 9일 정기국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네.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1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면 결국 2월 정기국회로 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 네. 통과.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표결 없다. 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자꾸 뭐 총선 뭐 공천 과정이랑 본다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분들도 뭐 무기명 투표긴 하지만 제 네. 얘기를 할 때 그걸 또 바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립감이 셀 때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운 이사가 아니라 네, 잘 보여야 되는데 공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의사가 안 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사실은 이거는 권력의 최상부 최측근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제 얘기를 될 수 있다고 봐요. 야, 그 부분 좀 헷갈리는데 윤재원 원내대표 그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로 시간 끌면서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 의원들 생기면 그 사람들을 좀 받아가지고 뭔가 하는 속셈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 법안의 내용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국회가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일 때도 네. 그때 당시에 그 여당은 배제됐어요. 그때 빠지고 했었죠. 예, 대체적인 특검의 그 법안의 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관행에 거의 맞춰서 했을 겁니다. 민주당이 특별하게 다른 관행을 넣거나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뭐 불리한 조항을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뭐 실시간 중계 얘기하던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문구가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2월 달, 그러니까 1월 9일에 마지막 본회의인데 그때는 안 될 것 같고요. 1월 9일 본회의에 보고는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송부됐다.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구가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제2요구에 대한 그 법적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에 그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회의장과 결국 다수당이 정하는 구조가 되겠죠. 예. 그러려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는 2월 달 정도. 2월 달 정도에
임시회를 또 열지 않을까. 그럼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뭐 홍익표 원내대표도 아주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싸운다. 야, 이거는 뭐 싸운다는 게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지금 아시겠지만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죠.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안 나올 나오면 수밖에 지난번처럼 없죠. 180명만 나와도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150명 이상 나와서 네. 모수가 그중에 줄는 3분의 거니까. 2 이상 출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나와야 되는데 또 무기명이니까 네. 이제 그 변수가 있는 거라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를 좀 지금 이번 네 번째잖아요. 벌써 네. 거부권을.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법에 대한 건데 본인에 대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본인과 가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기 전에 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과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뭐 다 일일이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양심과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통과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본인과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하는 거에 지금까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김영삼 뭐 아들 뭐 그다음에 주변 뭐 최순실 측근들한테 다 했단 말이에요. MB도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약간 불문 헌법처럼 우리가 관습적으로 되었던 건데 네. 그걸 깨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권한쟁의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 행사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좀 토론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뭐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논거는 똑같아요. 좀 약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국회 본회의에 그 반대 토론 나왔을 때 다 네. 검사 출신들만 나와서 예. 토론하더만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엔 좀 비겁하고 찌질해 보여요. 찌질하다. 이거 좀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본인 공천 때문에 국민들이 하는 생각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민 70% 이상이 지금 특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용해야죠. 수용하고 이걸 빨리 털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 검찰이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정권 뭐 초창기든 말기든 중간 넘어가면서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의 최측근을 수사하면서 본인들에게 영향력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은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물론 뭐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뭐 지금 비대위원장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검찰이 그 대통령 측근이나 이거 수사했던 것들이 본인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거다. 한마디로 뭐 거학을 척결한다는 건 그냥 핑계였고 거짓말이었고. 자기들의 어쨌든 그 권한과 이거를 키우기 위한 거라는 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그거에 상관없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했었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디올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한마디로 권력에 완전히 이제 예속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이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압도적 찬성 많은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기도 하고요. 네.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권력의 힘쏠림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힘쏠림에 따라서 검찰도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볼 수 없어요. 검찰도 좀 바뀔 것이다. 예. 그럴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지도부. 예. 자, 어제 광주에서 한동훈 위원장 뭐 광주에 갔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했던 시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료 시민이다 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 이 특히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고비자 과제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고 또 이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처음에 근데 뭐 조건부 수용할 수 있다. 뭐 총선 후에 하지 않고 언론에서 해석하는데 바로 다음 날이니까 네. 뭐 여야 당정청 회의해가지고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순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움직일 공간은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결국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에 되게 격려했다는 거잖아요. 법에 예외 없다. 하지만 뭐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네. 법에는 예외가 없다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이제 악법이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악법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질문을 뭐 피해간다 그러지만 지금 뭐 여기저기 막 신년에 인사 다니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인사하는 것도 보지만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이석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타협의 안을 제시할 정도 되면 그래도 본인의 공간을 어느 정도 찾아가는 건데 그냥 지금 무조건 거부권 행사 그거에 대해서는 뭐 원내 일이니까 원내대표가 해라?
그건 너무 그럼 나중에 저 공천할 때도 그냥 원내대표도 하라 그러지 왜 권한은 다 자기가 누리고 책임질 일은 나는 원내니까 책임 안 진다 하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비겁해요. 어떻습니까? 본인 이제 우리 사무총회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겠죠. 아니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고민하면 뭐예요? 예? 답은 나와 있는. 아니 그 검사 동일체, 네. 상명하복,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가장 윗사람한테 고개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같은 팀이었잖아요. 한 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이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 달짜리가 될 것이다. 아,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 총선은 다가오는데 지금 이른바 당정일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네. 당이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뭔가 자기 의견을 내야 되고 민심을 수용해서 대통령에게 바른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뭐라도 대통령과 갈등 구조라도 가져야 국민들이 저 당이 뭐 변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조연은 빠지세요. 우리는 주연 보고 투표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고 평가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공간은 사라졌다.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결국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막 차별화하면 개혁신당 동력 사라져요. 아닙니다. 한동훈 잘하는 거야. 개혁신당에서는. 솔직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개혁신당 입장에서 한동훈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잘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요. 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서. 잘하면 좋죠. 예. 잘하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해 뿌리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잘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본심은 아닌 예, 거예요. 본심은 정말이에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쫄딱만 아니라 우리한테 한 달만 하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앞에 있던 것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그때는 탈당하지 않았을 때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예. 그 보수 언론들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딴 거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준동에서도 다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할 정도면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벌써 한 달 정도 네. 넘었죠. 이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중동 특히 조선이나 동아에서 뭐라고 하면은 약간 심적 변화를 일으켰었어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도 막 뭐라 하니까 뭐 국민이 뭐 옳습니다. 답이다 하고 예. 그랬잖아요. 요즘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또 이념 카르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자기만 뭘 하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시다시피 뭐 어찌 보면 그냥 야인처럼 살다가 네. 결혼하고 나면서 쭉쭉 승진했단 말이에요. 성공 스토리를 이어왔는데 네. 검찰총장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된 것까지. 근데 과연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 올라가는 거는 그냥 조용히 내지만 하고 그냥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사시든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못할 걸로 봐요.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 나중에 아마 그렇게 서초동 혼자 가서 살라 그러면 대통령직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못할 것이다. 집도 본인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약이랑 약을 먹어. 약을 드시고요. 그분 좀 요새 뭐 선거도 있고 이래서 또 많은 또 방송에서 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신다고 목이 좀 새서 네. 맛있습니까? 아이고 네. 진행자는 안 주네요. 좋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행보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5.18 헌법 수록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성의 문제죠. 진정성이 중요하다. 뭐냐면 보수가 그 호남에 대해서 그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른바 서진정책으로 호남에 대한 상당히 많이 부드러운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네. 실제로 득표에서 대선의 두 자릿수, 지방선거에서 15% 이상. 이른바 서진 정책 성공했다고 뭐 그렇게 성공까지는 됐죠. 아니었지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5.18 갔다 온 거 외에는 호남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 자, 대표적인 게 잼버리입니다. 네. 잼버리 새만금 예산 다 삭감. 이래놓고 무슨 5.18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던지는 그런 얘기에 이제는 호남도 안 속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PK 지역 있잖아요. 네. PK 지역이 거의 90년 3당 합당 전까지 그때 당시에 야도라고 그랬어요. YS의 지지 기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당 합당이 되고 전부 보수화된 지역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민주당이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20년이 넘게 엄청나게 희생과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PK 지역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반반이죠 이제는. 제가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 되셨을 때. 네. 이런 걸 설명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절반이라도 좀 해놓고 뭐 좀 표를 달라고 하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봅시다. 네. 라고 했고 또 그런 영향으로 상당히 많이 호남 서진 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이런 정도의 자세로 갖고는 네. 호남의 마음을 열기 힘들어요. 실제로 지금 호남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지난 총선 때 호남 28개 지역에 보수 정당이 전원 후보를 다 내지도 못했어요. 다 내질 못했죠. 못했고 되니까, 예. 그리고 실제 득표율이 평균 2.5%에 너무나 불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15%를 넘었던 지방선거 15%를 넘었던 그 지지율이 지금 거의 그 지난 총선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 어떻게 수도권이 되겠습니까? 자, 뭐 쌍특검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출연하니까요. 자세한 얘기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좀 더 해보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는데 민주당 네. 따라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냐면 인재영입 위원장이 원래 있었잖아요. 이철규 위원장. 예, 있는데 공동으로 본인도 한다 이랬는데.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친하거나 아니면 알려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법사위에서 한번 본 정도가 아는 사이라는데 그러면 인재영입을 누가 할까? 여기 앞에다가 인재가 아니라 검사영입위원장 이렇게. 왜냐면 이철규는 진짜 인재영입 아니 이철규 경찰이잖아요. 아, 경찰 인재영입 위원장이에요? 경찰 인재가 여기는 이제 검사 인재영입 검사 위원장이에요? 쪽은 잘 모르니까 검사 쪽은 검사 영입위원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20대 초반에 합격하고 소년급제 평생 했죠. 동안 예. 검사만 했잖아요. 맞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검찰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 친한 사람 없고. 오, 잘 모를 그러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경찰만 갖고 안 돼. 예. 검사 쪽도 해야 돼. 그래서 검경영입위원장 이렇게 하는 건가? 동의하십니까? 김철근 총장님? 검경영입위원장. 그게 벗어나지 않는 진짜 얘기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당 대표가 이제 그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인재를 영입할 때 적절한 그 대우와 보상,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폭넓은 그 인간관계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가 어려운 형국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인재라는 게 사람 소개받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잘 아는 사람으로 그렇죠. 좀 주로 보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이 검사겠죠. 네. 네. 지금 오늘 한동훈 지금 오늘 이 시무식인가요? 여기 가가지고 극단적 혐오 운행을 하신 분들 우리한테 자리 안 줄 것이다. 개딸 전체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중앙당사에 이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 가서 강하게 지금 개딸 전체주의 이렇게 표현하면서 언행을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또 혐오하고 또 갈라치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전체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권력에 대한 권력자들이 어쨌든 뭐 사실은 전체주의 틀 안에는 뭐 극단적인 주의 다 들어가는데 개딸이라 칭하는 분들은 개인이에요. 어떤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개딸 당원 이걸 전체주의랑 연결하는 게 몇 명이 있는 전체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궁금했어요. 나는 뭐 공산 전체주의 할 때도 공산주의하고 정체주의가 어떻게 하나로 묶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같아요. 개딸 전체주의라는 것도 그냥 이분들은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 붙일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5.18 전체주의 뭐 이렇게 나오려나? 5.18이 아니라 죄송해요. 앞으로 586. 586. 내가 보기에 뭐 86 전체주의 이렇게도 얘기할 것 같아. 다 갖다 붙여. 그냥.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개딸 전체주의 이렇게. 전체주의나 파시즘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력자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모든 정치, 그러니까 이른바 통치, 행정 이런 행위 자체가
1970년대의 박정희 모델 비슷하게 네. 가는 건데 박정희 모델이라는 게 결국 국가주의고 전체주의거든요. 네. 본인이 전체주의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를 하는 이제 예를 들면 개딸이라는 표현, 개혁의 딸들이라는 표현, 네. 그게 개딸이죠. 그러니까 극렬 지지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도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그렇죠. 극렬 지지자 아닙니까? 예,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마치 그걸 그 도식화해 갖고 뭐 전체주의로 전체주의다. 묶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나? 태극기 전체주의를 하면 되겠네. 이제. 태극기 전체주의다. 옛날 전체주의 반대를 하니까 태극기라니까 태극기 전체주의. 야, 전체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럼 제 주위에 그렇죠.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개딸 전체주의를. 태극기는 이제 보이죠. 태극기 들고 나오시니. 근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뭘 한다는 것도 느낌도 안 드는데 하여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예. 기본적으로 정치는 통합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국가수반과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는 건데 네.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그 존재로서의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안 하고 아니 오바마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야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미국인이요. 찬성하는 사람도 미국인이다. 예? 전부 다 미국인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다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갈라치기 전법 같아요, 자꾸. 갈라치기 전법 했고 스스로 30%를 묶이면 그 선거에 이깁니까? 아. 바보 같은 짓이죠. 아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특수부, 공안부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안부 검사들이 할 법한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운동권, 뭐 그런 뭐 무슨 지금 생각하면 전체주의 세력, 네. 뭐 이런 친북 세력. 네. 그게 사실은 요즘은 이런 용어를 군대에서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요. 군대에서도 안 써. 군대 오래 있으면 알잖아요. 군대에서도 군대 오래 그냥 있었는데. 우리의 뭐 국토 방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무슨 뭐 운동권 타도하고 뭐 안 쓰죠. 이런 얘기 당연히 안 안 쓰죠. 쓰잖아요. 당연히 안 쓰죠.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80년대 그냥 지금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불현듯 나오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되게 정제돼 있다가 저는 이게 그냥 이 검사 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냥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운동권 그다음 민주당 다 이게 뭐 주사파 종북 빨갱이 그 생각이 그냥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게 머물러 있는 거 동조하겠다. 아닌가. 네. 그래서 그게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전체주의, 개딸 뭐 이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총선 이제 한 96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새벽부터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두 분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건데 다행스럽게 지금 회복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간 지금 봤는데 뭐 가짜뉴스 소동도 있고 헬기 부산대 서울대 논란도 있고 여러 논란도 있는데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아마 왜 부산대에서 서울대 왔냐. 근데 뭐 치료 잘했으면 된 거잖아요. 네. 가족들이 원하는 거라. 아니 사실은 저도 고향이 제주도기 때문에 네. 뭐 급한 환자들이 있으면 제주도에서 못 하고 네. 뭐 이렇게 응급 헬기로 그렇죠. 막 가는 경우 있거든요. 군대 있어 벌겠지만 저도 우리 형인가 봐요. 백령도 있었는데 네. 백령도나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데는 갑자기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백령도에서 근무했었습니까? 아니 우리 형이. 깜짝이야. 해병대 네. 7여단 맞나? 예.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예. 백도 도서에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할 수도 있지만 그왕이면 가족들이 좀 더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생활 근거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산에서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거기서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당직자들도 다 부산에 보고하러 가야 되고 가족들도 면회 가려면 다 부산 가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편이라든지 아니면 당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는 아마 서울로 왔다고 보고 근데 이거를 조금 뭐 조중동도 그렇고 이게 거의 핵심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 피습보다는 서울대냐 부산대냐 지금 그걸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네. 곤욕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곤욕스럽더라도 저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아니 엄청나게 갑자기 일어난 대형 사고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도 있고 당도 있고 결국 또 가족들이 선택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그걸 또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왜 그렇게 했냐 뭐 어쨌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 이런 사건 사고가 나는 것 자체가 네.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암살 미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23년도예요. 예. 20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네. 정치적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 타격을 준다. 말이 안 되죠. 예. 이건 완전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못 막아낸다. 이 정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정당에 이견이 있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해주고 뭐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1야당 대표 국가의전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7번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 당했다면 그 본인 그 가족 의사 존중해서 헬기로 뭐 서울 이송도 할 수 있고 뭐 그걸 진영 논리로 유치하기 그지없다 이런 말씀 뭐 가당치도 않다. 홍준표 시장이 또 요새 또 역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게 물결을 잘 타시는 분이에요. 아니 물결대로 가시는 겁니다. 예? 물결대로. 그 물결을 타고 딱 또 중앙 언론에 한마디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마치 예. 이제 뭐 부산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서울대로 옮겼다. 부산대 의료선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족들이 일단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아버지나 남편이 제대로 잘 있는지. 그러면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건 빨리 와서 보고 안심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생활 근거지가 여기에 있고 또 어차피 당무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이고 저는 아마 그 이전하는 과정에도 서로 의사들끼리 협의를 했을 거예요. 네. 혹시 이전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논의가 다 끝났었겠죠. 그렇죠. 논의를 하고 하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닥터 헬기도 뭐 지금 응급 아주 급하거나 또 지금 당대표, 야당 대표라는 게 의원 서열 따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위중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상 못한 상황이었고 온 국민이 또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아까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네. 우리가 인간이 문명화를 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다 총칼로 싸웠단 말이에요. 예전에만 해도 했잖아요. 맞아요. 결투하고 총으로 싸우고 대신 이제 그거 대신 총칼 대신에 말로 하고 투표로 하고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법으로 하고 법으로 하고. 사력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아무튼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내가 가서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도화하고 문명화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막 유튜브라든지 댓글 이런 걸 엄청나게 쓰면서 사실은 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욕하는 분도 많아요. 네. 욕하는 분도 많은데 그럼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말로 하던 걸 넘어서 이제 직접 위해를 가니까. 그렇죠. 위해를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참. 기본적인 이 문명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 유튜버들 뭐 우리도 유튜버긴 하지만 좀 극단적 유튜버들 또 뭐 종이 칼이다 나무젓가락이다 뭐 별의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유튜버 제재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뭐 특별 기구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식선을 벗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막 부풀리게 하고 가짜 뉴스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슈퍼챗도 많이 주고 좋아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네. 돈벌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도 아무리 돈벌이라도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네. 저는 이거 짓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부풀려져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갈등 그다음에 이런 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처벌도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네. 뭐 좀 유튜버들도 그렇기도 한데 뭐 저희 유튜브는 뭐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튜버 잘 꾸리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사실은 전 벌써 한 줄 알았어요. 아니. 하도 많이 나오시니까 당연히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구독하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두 채널 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또 요즘 또 유명한 또 단어 중에 대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한 후에 첫 번째 발언 대전은요. 이게 막 히트를 쳤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 일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걸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획한 거다. 네, 뭐 윤여준 전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했겠죠 그러면. 뭐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죠. 그 일성이 중요한데 뭐 댓글에는 저는 근데 뭐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극단적인 정치가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분이 그렇게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마 가장 좋은 모습이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병문안 한번 가고, 병문안 가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네. 딱 국민 통합, 더 이상 갈등 분열은 안 된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치 기본적으로 딱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문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그러면 그 자리에 당연히 뭐 거기서 일성이 특검은요, 나오죠. 그다음에 뭐 총선은요 얘기할 수 할 없잖아요. 수가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예. 거기서는 당연히 통합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양평은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 자리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는요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 모습이 가장 예. 아, 병문안 오기를 기대하세요? 아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다못해 보수 언론도 지금 가라고 하는 하잖아요. 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하다못해 비서진이라도 뭐 비서실장이나 비서실장 가는 참모나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본인이 가야 된다. 게 중요해. 아, 대통령이 가야 된다. 어때요? 뭐 이재명 대표가 병상 정치를 좀 더 합니까? 아니면 좀 빨리 복귀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 호전된 상태로 보면 네.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당무를 봐야 된다는 그 좀 그 뭐랄까 강박관념 네. 이런 게 좀 센 것 같아요. 아, 꼭 봐야 되니까. 예.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몸을 다 추스린 다음에 네. 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뭘 해도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네.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무리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 입지나 뭐 총선 때 공천할 때 뭐 본인 좌파 세력을 좀 뭐 넣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로 다 번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건 결코 별로 유리할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뭐 어찌됐건 병상에 있는 상황이니 네. 말을 좀 줄이시고 뭐 벌써 당무에 뭐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니까 네.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급하다. 예. 조급하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다들 걱정하는 건 맞죠. 지난번에 단식도 오래 했고 네. 그다음에 병원에도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몸은 좀 약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천만 다행으로 어쨌든 뭐 동맥 부분은 아니라든지 동맥이라든지 기도 부분은 신경 상처가 없다 그러니까 천만 다행인데 목이 얼마나 위험한 부분입니까? 모든 신경이라든지 이게 다 통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도 저는 좀 뭐 확실하게 안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저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이 대중을 안 만날 수 없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아니 칼 들고 엄청 불안하겠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사람 만나기 사람 만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밖에 가서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 약간 만나는 위축될 것 같은데요. 위축되죠. 네. 저 사람이 갑자기 칼 들고 들어온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목을 찌른다 생각하면 이끌 수 있어서 저는 일단 정신적인 안정도 우선이라고 보고 뭐 네. 당무는 아시겠지만 요즘 뭐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아니고 네. 뭐 전화로 하고 그다음에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틀에서만 하면 돼요.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한동훈 위원장도 철통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강조에서. 한 경찰 한 300여 명 이상이 있었던데. 그 모양이 좀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 물론 그 이재명 대표의 비습 이런 사건이 네. 있어서 경찰이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겹겹이 쌓여서 결국 정치라는 게 대중을 만나야 되는데 네.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제한되잖아요. 더군다나 막 경찰 정복 입고 네. 막 다 둘러싸여 있고 사실 이제 그 내일 저희가 그 대구에 좀 행사가 좀 있어요. 네, 신케이크입니다. 있어서 이제 가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좀 경호 경비를 그럴 수 있겠네요. 하겠다. 네.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사가 있어서 네. 저희는 그 가서 대구 시민들 만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 하셔도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절하셨군요. 정중하게 거절하셨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대통령 행사 같으면은 행사장 들어오기 전에 다 뭐 이 CCTV 검사하고 다 하죠. 다 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걸릴 수 있는데 대중 행사에는 사람들을 불가능합니다. 수색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건 사실 네. 불가능해요.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근데 대중들을 또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다 왔는데 사실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정치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뭐 마지막으로 이낙연 신당은 좀 늦춰지겠죠,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 몸 상태가 좀 호전된 네. 것 같고 예. 원칙과 상식이나 이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마냥 놓칠 수는 없다. 나간다. 결론적으로는 거는 이제 총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아마 1월 달 내에는 창당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월 네. 정도부터는.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뭐 지원자도 받고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4일, 5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기했었어요. 한 1, 2주일 늦추는 정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자, 이제 뭐 저 아시죠, 저?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자, 개혁신당은 지금 허원 의원은 현역 한 10여 명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니셜 하나 좀 밝혀줄 수 없습니까? 한두 분? 묵직한 의원 이니셜을 밝히면 예. 어떻게 되죠? K 의원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K가 뭐 L 의원 이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혹시 아는 분이 지금 있긴 있죠. 만나보는 분들 제가 알기로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상당히 분들이 있다. 상당히 있다. 예, 더구나 이제 허은하 의원은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네. 날아가잖아요. 유호정 의원하고 비교된다 이런 예, 예.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쿨하게 네. 이제 그 의원직까지 사퇴를 했는데 음.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그 당의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편지 쓰고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 전화를 하면서 그 의원들의 심리 상태나 상황 뭐 흔들림 이런 것들을 감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허은하 의원이 10명 이상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상황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희도 지금 신속하게 그 지금 이 시간쯤이면 3만 5천 명 정도를 아마 육박할 것 댓글에 같은데요. 예. 뭐 지금 댓글로 지금 다 알려주고 넘어가지 마시고 예. 저는 예. 양다리라고 봐요. 알려주고 양다리. 있습니다. 예. 양다리. 예, 왜 그러냐면 예, 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도 공천을 준다 그러면은 개혁신당 할 이유가 없죠. 없겠죠. 없죠. 예. 대부분 이제 영남권일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영남 다선 핵관 그다음에 뭐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대충 우리가 추려지잖아요. 네. 물론 초선들도 거의 있겠지만, 가리다 보면 이분들은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공천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반 이상이 날아간다 보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비후 등록해서 지역구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돌이 들린단 말이에요. 네. 아, 윤석열하고 옛날에 같이 근무했다. 뭐 검사 출신이다. 아. 차관 출신이다. 이러면 벌써 느낌이 온단 제가 말이에요. 방송하는데 네. 방송하는데 국민의힘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갑자기 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구에 네. 누가 왔던데 그렇지. 그 위에서 온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성격 그런 바뀌어요. 사람들은 예. 일차적으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저쪽으로 다리를 걸쳐놔야 돼. 네. 왜냐면 여차하면 넘어가야 되거든. 제가 여쭤봤으니까 충분히 생각이 있다고.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개혁신당. 그렇죠.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게 네. 무슨 과반 의석을 뭐 목표로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 과정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도 흔들리지 않은 101명을 만드는 게 목표일 겁니다. 101명.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영남 65석 중에 지금 보니까 저희 당이 한 6, 7석 그렇죠. 정도 될 예. 거예요.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라간다고 봐야 되고 바뀔 것이다. 그럼 결국 그 자리에 누가 가겠어요? 용산 출신,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가겠죠. 그 자리를 좀 그 안철수 이사축계 이렇게 표현하긴 하던데 안철수 네. 의원은 개혁신당이 지금 가져가는 겁니까? 저는 뭐 이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완전 활짝 열려 있다. 왜 그리고 그분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신인들이 정치에 발돋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당 지지율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집권당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았을 때 신인들로 넣으면 그 힘으로 신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신인이 조직이 있습니까? 인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에 3선 4선 했다는 분은 기본적인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근데 그런 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네. 경선에 참여하면 네. 못 나가요. 그거 네. 마찬가지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그건 정당법이고 그러면 선거법, 결국은 선거법에. 이제 경선에 들어가려고 학가네요. 근데 네. 말씀처럼 경선을 넣으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경선에 안 깨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그러니까 경선 하냐 마냐가 대부분 이제 2월 달에 이루어지거든요. 뒤늦게. 2월 달에 예. 최대한. 또 국민의힘은 컷오프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위 20% 하위 20% 컷오프가 있죠. 있긴 하던데 뭐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감점을 하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야 뭐 그게 그렇게 궁금하죠? 아니 아니 결국은 어? 왜 그러냐면 아니 본인 지역구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아니라 네. 이낙연 신당이 과연 독자 생존할 수 있느냐. 네.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은 지금 기존의 문법과 다른 문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만 명, 300명 막 모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신당 만드는 사람들은 기존 문법을 할 거예요. 네. 체육관에 사람 모아놓고 종이로 받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쫓아갈 수가 없어. 체력 면에서 못 벌써 지금 따라갑니다. 밀리잖아요. 네. 시간도 밀리고 체력에도 밀리고 기세도 밀리고. 그럼 만약에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연합한다 그래요. 네. 그럼 누가 먹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준석이 먹는 거지. 아 그렇게 보시군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낙연 신당 만드는 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거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마지막으로 요거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계시니까 예, 예. 국민의힘을 많이 가져갑니까?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갑니까? 다들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요. 글쎄요, 이제 여론조사 지형에 네.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의 개혁신당은 네. 보수를 기반으로 보수니까. 출발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20, 30대 세대와 그다음에 중도와 그쵸. 호남과 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분들에게 굉장히 소구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선 연합군으로 그 0.73%의 승리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로 훅 꺼지잖아요. 원래 48, 49였는데. 그렇죠. 그 20%. 예. 그 20%가 결국 떨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민주당으로 가 있었고 나머지 이제 무당층에 있는 건데요. 네. 그 민주당에 가 있던 표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 다 올 건데 기본적으로는 보수 바탕이니까 국민의 쪽이 더 많이 올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석 가능한 겁니까? 저희 목표는 큽니다. 일당. 더 큽니까? 예,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갑니다. 일당? 네. 일당이요? 아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하세요. 아예 하세요. 아니, 마크롱은 1인 정당으로 대통령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이낙연 신당이나 뭐 금태섭이나 네. 뭐 양양자 뜻들하고 연대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빅텐트 같이. 예. 빅텐트. 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낙연 신당하고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접촉 아닙니다. 안 해요? 예.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뭐랄까요. 일단 행동에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마디로 이거잖아. 우리는 이미 만들었다. 저희는 좀 일단 만들고 와라 이거잖아요. 전부 좀 탈당해갖고 약간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예. 탈당도 안 했고 예. 만들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거죠. 동등한 자격에서 얘기할 수 없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벌써 약간 갑질하려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지금 속보로 민주당의 공관위원 명단이 떴습니다. 아유 우리 또 현근태 원장님은 또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부위원장 뭐 임혁백 교수가 위원장이고 임혁백 아니었나?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부위원장, 원래 간사가 이건 당연직이고. 김병기 부총장, 공관위원이 중요한데 이재정 의원이죠. 여성위원장. 여성위원장 예.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위원장도 예. 들어갈 거야 아마. 예, 그리고 박희정, 그리고 박기영,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당연직 같아요. 예, 그렇죠. 새로 뽑힌 사람이 박병영, 송경재 교수, 이진국 교수, 김대식 변호사, 원수연 회장, 최하인 대표, 유시원 대표, 이혜원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근데 제 눈에 보니까 여성이 또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여성 50% 뭐 이런 규정이 청년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여성이 반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간 뭐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거의 찾아봐야죠.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원 12명인데 여성 50%, 청년이 20%입니다. 상당히 공간이 보면요. 네. 결국 키맨은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현근태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뭐 사무총장이 중요하죠. 역할이. 네. 아 그러니까 사무총장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 소리입니까? 나중에 맞잖아요. 나중에 아니 공천-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공천을 내가 하겠다. 나중에 공천할 때 내가 하겠다. 힘쓸 테니까 나한테 줄 서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영입할게요. 사실은 비례 기호 2번은 비워두세요. 근데 사실은 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위원장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양창수 대법관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대단한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창수 제주도뿐입니다. 예, 제주 제일고 나왔습니까? 제일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주도 분이세요. 아주 유명한 민법에 막 법대 공부했던 사람은 다 그분 책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자, 그분이 될지 또 그 밑에 구성되는 공관위원들이 또 누구일지 민주당보다 더 파괴력이 또 파급력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거 보면 답이 또 나옵니까? 공관위원 보면 아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당 사무총장도 그렇고 네. 뭐 0.5선인가 앉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장도 기자 출신 앉히고 장동혁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죠. 뭐 그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사무총장은 3선 이상, 네. 여의도 연구원장은 뭐 정치 좀 알고 네. 그걸 해본 사람들의 다 초짜들이잖아요. 네. 그 공관위원도 저는 약간 허섭이로 세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위에 다른 데서 이걸 작업을 할 거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사인만 하는 사람 아니냐. 아하. 오더를 내리면 오더 시키는 대로. 예. 왜냐하면 여전히 중요한 게 여론조사를 돌린단 말이에요. 네. 경선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당연직 공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가요. 예, 예. 그러면 사무총장도 선거를 잘 많이 모르는 사람이고. 장동혁고 0.5선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예. 보고로 들어왔잖아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렇고. 예. 그럼 제가 사무총장- 보기에는 이 공관위원장이나 그 직들도 대부분 그냥 외부 인사로 이번에 비대위처럼 뿌리고 실무는 다 딴 데서 아 근데 그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 내리겠지. 아. 국민의힘의 그 공관위 구성은 이제 위원장은 별도의 다른 분이 하실 거고 네.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이 부위원장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외부 인사 위원들. 그렇지.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를 했던 대통령도 단장이었고 네. 수사팀원이 지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 청와대 정부수석실에서 여론조사 다 돌려서 명단 내려보내고 예? 진박 그 논란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에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걸로. 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새어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겠죠. 아하. 예. 그렇게 할 거. 크나큰 힌트를 주셨어요. 개혁신당의 사무총장 김철근 사무총장님께서 좋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뭐 하여튼 정치 지금 준비, 또 총선 준비 잘 하시고 신당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구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저는 이제 없겠지만 네네. 뭐 하여튼 어디서든지 YTN 라디오 좀 나와주시면 부탁을 좀 불러만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자 오늘 두 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김철근 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